저희 이제 또 원래 그냥 가려고 했는데 또 가는 길에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새로운 편으로 여기 보니까 나노드론 좋은 공기청정기지고 여기 페라리 있잖아. 도산대로 가면 참 많아요. 페라리도 있고 여기 보면 49 여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회장님 중 한 분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님. SSG 랜더스. SSG 랜더스 요즘에 그 더가웃을 또 고쳐줬어요. 바쁜 야구요? 정용진 회장님께서 크신슈 선수가 한국 야구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더가웃들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한국 야구에 그만큼 스케일도 있고 되게 큰 그런 스포츠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냐 이렇게 불만을 했더니 잠실 야구장도 바뀌었고요. SSG 랜더스는 사우나까지 있는 더가웃으로 바뀌었어요. 또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와서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추신수 선수 너무 사랑합니다. 진도림님이 야구를 관심 있었다고 하던데. 야구 어디 그럼요. 팬이에요? 저는 삼성이었는데. 제가 삼성 완전 팬인데. 삼성 노래 아세요? 당연하죠. 최강 삼성 워 이쪽에 보시면 여기 경사가 되게 깊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왜 전몰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이 오, 아닐까요? 야, 역시 전편에 대한 또 예습이 잘 돼 있네요. 네, 이게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서 맞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좀 건물 모양이 이쁘진 않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나름 느낌이 있어요.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 저 나름 그래도 건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에 보기 힘든 약간 스타일의 건물이긴 한데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이제 내려가다 보면 저 건너편에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규 무슨 한우인가? 네, 규라는 한우집인데 저기 옛날에 스피드 스케이팅 이규혁 선수라고 있어요. 이번에 손담비 씨랑 결혼하는 그 이규혁 선수가 하는 고깃집입니다. 나 여기 이제 차움 PM 플러스 차움이죠. 가장 강남에서 핫한 오피스텔 중에 하나인 차움. 지하 가면 SSG 있고 뭐 여기 사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입주민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 도산대로가 밤마다 이제 레이싱하는 곳을 바뀌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대. 경기장이었군요. 네, 여기가 트랙이에요. 도산 트랙이라고. 밤에 한 10시, 11시 넘어오면 여기 이제 카메라 들고 몇 명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뒤에 갑자기 경찰차가 쫓아와. 이름 잡아라. 독특한 곳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화가 있는 곳이죠. 이거 내려가다 보면 저기 하얀색 건물 저거 있죠? 저기 아까 전에 말했던 저랑 닮았던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네. 산 건물입니다. 저기다 건물 지으려고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봐서 명도를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탐탐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도 이제 멋진 건물이 들어올 건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 거주하는 곳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1, 2호 쓰나?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팔렸나 봐. 안 그래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바가 쳐지죠. 제가 항상 지나가다가 건물에 갑자기 아시바가 치져거나 건물이 명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 팔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바뀜이 됐을 확률이 높다. 이것도 손바뀜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내려가다 보면 여기 뭐 아노블리라는 PM 플러스와 범접하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 중에 하나고 여기 왼쪽에 청담 스퀘어. 뭐 여기 너무 핫한 건물들이 많아서 청담 스퀘어가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전용 200평 기준 뭐 한 6천만 원 가까이 돼요. 굉장히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 또 입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하이엔드 오피스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이엔드 오피스들에 대한 좀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역도 임대료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내일 가보면 저 세차장 있잖아요. 사실 저 세차장 많이 가시죠? 저도 이제 저 세차장에다가 맡기고 점심 먹으러 가고 막 이런 데 많은데 저 건너편에 보면 이제 롤스로이스도 있어요. 롤스로이스 매장 앞에 있는 세탁소 치고는 세차장 치고는 네, 근데 저기 굉장히 활기차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세차장이 드물어요. 이런 곳은 저희 죽도시장 뒤편에도 있거든요. 이런 죽도시장이 느낌은. 뭔가요? 포항의 죽도시장 모르세요? 죽도시장, 대나무죽인가요? 그 칼 있잖아요, 죽도. 아, 죽도로 보고 싶다 해서 죽도인가? 네, 아무튼 포항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포항하면 축구잖아요. 포항 스틸러스 이동국. 제가 또 포항 알죠? 삼성 치어리더 분들이 포항 스틸러스 치어리더 분과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같은 분들이구나. 블루팅거스라고. 제가 치어리더 할 뻔했거든요. 할 뻔했구나. 네네, 할 뻔했죠. 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색한 사이엔 더 칭찬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사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동사거리 쪽으로도 내려왔고요. 건너편에 보면 한국금거래소가 들어가 있는 엄청난 전광판이 있는 건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 중 하나입니다. 저기 전광판에서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이 약 2억 5천 정도 돼요. 광고료만. 지금은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오히려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 건물이 재밌는 거라는 얘기 드리면 저 전광판과 저 건물의 주인이 달라요. 건물을 매각을 할 때 전광판은 안 팔고 건물만 매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전광판에 나오는 광고료가 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전광판이 이 건물보다 낫다는 거죠. 그냥 저 건물을 소유하고 매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제시장 영화 아시죠? 네. 감독님, 윤재균 감독.
네, 임재윤 감독님이 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전지현 건물까지 사서 2개. 뭐 거의 건물 가치로는 지금 따져보면 700억 정도? 다수성가라고 하시는데 엄청난 분입니다, 임재윤 감독님. 실제로 근데 저 전광판에 약간 맹점 중에 하나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는데, 만약 맥도날드 건물이 올라갔을 때 저 전광판의 효율도가 어떻게 되냐. 건물이 올라가면 저 전광판이 가려지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 맥도날드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맥도날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과연 뭐 저 건물 지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었던 건물이고요. 여기 건너편에 보면 저기 청담동 1번지 코너에 저기 짓고 있잖아요. 저 건물 같은 경우도 재밌는 건물인데,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매각을 했어요. 땅을 520억인가 540억에 샀고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1010억인가 1000 얼마에 팔았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억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그럼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이 한 1년 반인가? 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건물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계약까지 다 넘기는 거죠. 건축을 하는 행위까지 다 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했고, 저걸 산 분이 근데 뭐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임대하시는 법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법인이 뭐 노년역에서 그 신노년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되게 15층짜리 배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팔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 지어서 파는 데는 굉장히 좀 노하우가 있는 법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 건물 같은 경우도 한 15층 가까운 되게 높은 건물로 지어질 거예요. 그럼 저기에도 전광판이 들어가겠네요? 전광판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에 전광판 허가가 과거에 비해서 되게 잘 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전광판 허가를 잘 안 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가 비바람에 약할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막 태풍이 오고 하면 전광판이 흔들려 떨어지거나,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봐봐요. 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제 인생도 떨어지겠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잘 안 내줬는데, 최근에는 뭐 저런 설치하는 기술도 좋아졌고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인허가를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전광판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조금 더 긍정적인 편이고 대로변 건물엔 유리한 편이에요. 그냥 좀 높은 건물에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분 있으면 한 번쯤 문의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 건물들은 제가 좀 연락을 드려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파카로 문의 주세요. 네, 저희가 원래 또 학동사거리 쪽으로 또 걸어 내려오다가 간단한 잡담을 하는 또 방송을 했는데요. 자, 이 동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기 또 건물 짓고 있죠. 저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인데 층고가 엄청 높아요. 특히 1, 2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6m, 5m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갤러리들이 들어오기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파카로 연락 주시면 저기 건물주분하고 연결해서 갤러리를 또 저희가 아름답게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갑자기 광고가 됐네? 오늘 첫 촬영했는데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형식적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주시죠. 포항의 딸로서 한마디. 제가 포항의 여신이었는데 서울 오니까 제가 별 게 아니네요. 진짜 혼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